북한하고 중국 편으로 밀어내가지고 한국을 좀 고립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지금 이제 아주 뒤통수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제대로 한번 맞은 거죠. 일본의 트위터에요. 일본에 상당히 높은 지위 같아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왜냐면 뭐라 하냐, 구구파 같아, 이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사람이라는 거야. 북한 사람이 한국을 지배를 하고 있다. 북한 주도하에 북한을 통일하려고 있다. 뭔가 이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너무 안심해가지고 제가 일본말을 못하지만 댓글로 제가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트위터는 그냥 바로 오이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많이 아프시겠는데 현명하게 잘 하시니까 제가 잘 하실 걸 또 기대하고 참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특히 근데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공무원들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준비를 왜냐면 해야지. 뭐 이런 트위터든 뭐든 그 일본 애들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을 밀어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민간인이 하잖아요. 의병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이 일어나듯이 뭐 독도 문제 생겨도 뭐 나라에서 나섭니까? 의병장들이 지금 다 나서갖고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정부다. 이렇게 예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의병은 또 정치 애교력 대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완전히 막장까지 지금 가보셔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본은 얍삽하게 또 이제 이게 스탠스를 미국 쪽으로 확 돌아섰습니다. 그런 연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지금 홍콩 사태로 인해서 일본이 돌아섰지 않았느냐. 홍콩에 있는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도쿄로 옮겨가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건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죠. 그래서 영국은 또 영국 나름대로 그 전에 95년도에 조약을 니들이 안 지키고 있다. 50년 동안 뭐 일국 양제입니까? 일국 양제를 하기로 한 거를 니들이 어겼다. 그거는 대체적인 그 전 세계의 여론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G2 정치 애교력 대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이게 뭐 완전히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게임의 종말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해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홍콩에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죠.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가장 큰 반발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 일국 양제를 니들이 어겼다. 이거거든요, 지금. 매년 개최되는 양회, 그러니까 그 전국인민대표회의 국가 권력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양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홍콩보안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 경제에 관련해서는 이 상황이 예측이 되면 먼저 움직이죠. 홍콩에서 벌써 그 외국으로 송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건 뭐 싱가포르, 캐나다 뭐 이런 데로 돈이 많이 벌써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이제 요 홍콩을 중국 정부에 반환하기 전에 그때 그 사람 시민들한테 영국 시민권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홍콩이 가지고 있는 금융 허브로서의 장점, 그 장점은 뭐냐면 홍콩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그 하이텍 금융 시스템을 구사하는 나라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못 믿겠다 싶으니까 항상 무역 거래를 할 때는 홍콩을 경유해서 홍콩을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삼각무역 형태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어떤 무역의 전문가, 금융의 전문가들의 지적 자본을 흡수해서 세계 3위의 자본시장이 런던 금융시장인데 여기에 위상을 강화시키려고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거래가 사실 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홍콩에 있는 지사들 싱가포르로 움직이는 것을 움직임들이 삼성이나 LG 비롯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제 이제 트위터를 보니까 G11 국가를 만들겠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그동안에는 일본의 총리가 계속해서
뭐 시진핑을 일본 방문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지금까지 했거든요. 갑자기 중국의 공안법에 네. 반대한다. 네. 홍콩에 상당히 깔려있는 밑바탕.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가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없어요. 미래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세계 1등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갖고 있는데 원래 반도체는 미국,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예. 미국의 반도체 산업도 거의 지금 반붕괴 상태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전부 그렇죠. TSMC라고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예. 일본은 거의 반도체가 이제 뭐 삼성 때문에 다 망가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베로서는 굉장히 위급한 거죠. 이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편에 들어서 가지고 한국을 고립시켜서 중국 쪽으로 밀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전략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 거의 미국을 압도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게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건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놓고 이렇게 박스아웃이라고 그러죠. 농구할 때. 네, 박스 아웃이죠. 박스아웃 지금 전략을 피느라고 인도, 호주 쭉 이렇게 구축하는데 한국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G7에서 G11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한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러면 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본이 홍콩에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그건 이후에 좀 간단하게 그건 논의지만. 이제 홍콩 경제가 큰 이유가 중국 때문에 큰 건데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도 그렇지만 일본하고 중국 간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넘어가면 넘어가지 절대로 그 동경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금영수 사무총장님, 네. 홍콩의 1842년 1차 아편전쟁이 끝나면서 난징 협약이라는 걸 해요. 중국이 손을 들은 거죠. 홍콩을 영국에 할애한다. 그때 뭐 100년 동안 99년 할애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중국은 그동안 홍콩을 되찾기 위해서 1982년 12월에 덩샤오평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일국 양제를 보장하는 중국 인민공화국 헌법을 통과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해요. 지금 이 일국 양제가 문제를 삼더라고요, 영국. 그러니까 82년도니까. 네, 그렇죠. 향후 50년간의 일국 양제. 85년부터 50년이면은 2050 몇 년인가요? 2030 몇 년? 2030년입니다. 네,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앞당겨서 거기서 이제 지금 본인들이 뭐 나라를 복속해야 그렇죠. 되나요? 이거는 그때 뭐라 이제 해야 됩니까? 일국 황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원 컨트리 투 시스템. 이렇게 이제 조약 비준을 했는데 그걸 어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요. 네. 홍콩 그 보안법 이전에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어요. 미국이 이런 정신에 근거, 일국 양제의 정신에 근거해서 영국이 했으니까 우리가 보장하련다. 그렇죠. 미국에서. 아, 이런 게 되는 거네. 아주 중요한 사실이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그 정신적인 기반이 이제 깨졌다. 그래서 니들한테 그런 특혜를 못 주겠다. 이거네요. 명분이 깨져요. 명분이 있네요. 지금 미국하고 영국의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명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양쪽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일국 양제 원칙으로 할애를 했는데 거의 이제 그 만기가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복속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일국 양제 원칙이 깨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뭐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이제 대만으로 보냈어요. 그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환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눈치를 까고 중국 정부에서 홍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금 이렇게 그 홍콩 기본법에는 홍콩에서 어떤 중국에 반대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체포를 되면 본국으로 송환을 해서 30년형을 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걸 지금 이미 일국 양제라 그러면은 홍콩은 중국법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중국법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죠. 양쪽 주장이 있어요. 이 어느 주장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좀 드러났단 말입니다.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이거는 힘의 논리지 어떤 정신이 어떤 원칙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 힘들어요. 중국은 먼저 지난번에 그 천안문 사태를 한번 겪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신장 위구르 사태. 그래갖고 이게 지금 50여 개에 달하는 소수 민족들이
독립 뭐 이런 얘기를 끌고 나오게 되면 이거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그 전초주 시작부터 아주 싹을 말려버리기 위해서 홍콩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 질서는 우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에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인권 보호, 후진국 개발, 원조 이런 어떤 인류 애정신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유엔 헌장에 있는 그런 좋은 인류의 정신이 실제로 구현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후에도 미소 간의 아주 그 팽팽한 냉전이 굉장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이런 어떤 힘의 논리, 패권주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91년 이후로는 미국 단극 체제가 유지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잠시 일본이 이제 G2로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G2로 급부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들이 그때 뭐 일본 사람들을 뭐 경제적 동물이네 뭐래 하면서 당시에 뭐 하와이 땅에 뭐 절반 이상이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소유를 했네 뭐네 하고. 그 엠파이트 스테이트 빌딩인가요? 제일 네, 큰 거, 그것도 샀죠. 사고. 그것도 사고 세계 탑 뱅커 중 10위 중에 몇 개가 일본 은행들이 그렇죠. 끼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플라자 합의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을 일본 통화 가치를 절반으로 50%를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수출 안 되고 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뭐 그걸 버티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한참 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돼가지고 뭐 지금 끝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잃어버린 20년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눈에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를 그동안 굉장히 견제를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막 클 때 굉장히 많이 이제 견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IMF도 일으켰을까요? 그런 조짐도 있죠. 그런 조짐도 있죠. 그건 이제 국가의 힘이 작용한 건 아니었고, 그때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뭐 텍사스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그때 부시 때인데, 부시가 텍사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힘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집단 깡패라고 하면은 깡패들이 그 밑에 있는 똘마이들이 지금 한 거네, 한국은. 그 정도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뭐 유엔의 헌장에 보장된 인류의 정신이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패권주의입니다. 조금 전에 해서 가진 자가 정의지 누가 뭐 옳고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국가 이기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선악 정사를 가리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게 10.4% 했었고 GDP가 예. 그래가지고 아마 계속 10%대의 성장을 하면서 G2로 2010년도에 중국이 그렇죠. 일본을 제끼고 예. G2로 됐죠. 그러니까 이 G2라는 용어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 프레드 버그스테인이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경제적 협의체는 아니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DP나 이런 건 아니고 GDP입니다. GDP입니까? 네, GDP가 일본을 2010년도에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앞섰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전략이 깔려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뭐 선거가 끝나면 중국하고 다시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일본을 제치면서 G2로 올라섰죠. 그런데 이 연평균 10%대 성장률이라는 게 뭐 감히 상상도 못하는 레이트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그냥 미국이 하다가 이제 미국이 추월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아주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게 나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전략이 일시방편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이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잖아요. 이쑤시개를 비롯해서
중국이 없으면은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반도체 굴기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이테크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첨단 기술까지 중국이 갖추게 되면 아마 미국을 따라잡는 건 뭐 순식간이라고 이렇게 일어났던 미국도 리스크 의식을 가졌을 테시고 얼마 전에 고립 정책을 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뭐 재집권을 하거나 떨어지는 거에 상관없이 중국이나 미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시주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 중국이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고 네. 이제 그동안 감춰졌던 중국 내의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홍콩 보안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에 소득 격차가 일어나니까 빈부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제 도시의 사람들은 저출산이 마치 선진화된 인생을 사는 것 인식이 되고 뭐 그 농촌의 의료 체계나 사회복지 체계가 좀 부실하고 물가는 뭐 천정부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관료들의 부정부패, 황금 만능주의 사회, 소득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두 가지 성격의 정착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서 미국도 지금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고 점점 더 제가 봤을 때는 심화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거듭 결말이 말씀 어떻게 날 건지. 뭐 단기적 게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홍콩을 핑계로 싸움을 붙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싸움이 아니고 굉장히 이 패권 경쟁이 오래 갈 게임이고 이 상황은 지금 뭐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특히 이제 군사력 같은 측면은 중국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 만에 끝난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네. 뭐 미중 우호 해보면 네. 우리가 스탠스를 취할 때 이런 점들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이유가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할 때 앞으로 100년 동안 모가지를 제대로 쳐들지 마라 하고 경고를 했어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옛날 진시 황제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고 그래요. 지금 체제가 계속 간다 그러면 시진핑은 영구 집권입니다. 영구 집권까지.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차이나 뭐 아까 왜 중국의 시대, 뭐 중국이 세계 천하의 중심이 된다. 잠깐만 도광양의 정신을 버리고 주동자기 자세를 자꾸 취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땐 되게 이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의 세력이 만났으니까 이거 쉽게 이게 무마되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렇게 시진핑이 강력한 어떤 집권체제,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공산당 조직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아주 정말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뭐 반대표가 한 표가 나왔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한 표를 일부러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시진핑이 반대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표는 시진핑이가 찍은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100% 나오면 그거는 지들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야. 기권표도 몇 표가 있더라고요. 기권표요? 예, 그것도 기권표. 일부러.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일부러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장님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그냥 뭐 진짜 한국은 뭐 중국의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근데 고래가 아니죠. 이건 고래가 아니고 말 그대로 걔들 기침 한 번이면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감기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대선 감기 걸릴 정도의 이력이 있는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는 뭐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편을 들어야 되고 근데 국가 체제를 유지하려면 또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왜냐하면 균형 외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좀 한가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저도 그 보다가 뭐 이런 뻔한 얘기 써봐야 언론에 언론이 이러니까 뭐 진짜로 말해야 되고 정말 공부해야 될지 안 하고 그다음에 앞을 내다보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정책 기반자들이 좀 뭔가 내다볼 수 있게끔 그런 방송은 제 생각에 의회반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가 존립 체제의 위험을 받을 때는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조금 늦춰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좀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요번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게임은 절대 단기적인 게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이 게임은 옛날 미소 간의 냉전 체제보다 훨씬 강한 신냉전 체제라고 저는 봅니다. 무기를 쏘거나 뭐 하면은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그렇죠. 이건 지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편들어라.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눈치를 봤어요. 근데 일본은 그때 바짝 바로 손을 들었고 호주도 바로 이제 그 미국 편을 들었어요. 아까 G11 한다고 만들면서 트럼프가 요청을 했죠. 그래서 어저께 저녁 때인가 우 대통령 때서 바로 아주 긴밀하게 움직였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G11에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줄을 서야만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 좀 잘했다 반대로 저는 속으로 일본 애들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우리나라가 그런 그 G11이면 상당히 그 좀 국가적인 이상이 크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대응책도 그러고 뜨지 않습니까? 신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본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려고 무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적에 친하니까 일본도 우리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내는 경제적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을 때리고 싶은데 한국을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 편으로 밀어내가지고 한국을 좀 고립을 짓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지금 이제 아주 뒤통수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제대로 한번 맞은 거죠. 일본의 트위터에요. 일본에 상당히 높은 지위 같아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 구구파 같아, 이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사람이라는 거야. 북한에서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한국을 지배를 하고 있다. 북한 주도하에 북한을 통일하려고 있다. 뭔가 이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너무 안심해가지고 제가 일본말을 못하지만 댓글로 제가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트위터는 그냥 바로 보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많이 아프시겠는데 현명하게 잘 하시니까 제가 잘 하실 걸 또 기대하고 참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특히 근데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공무원들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준비를 왜냐하면 해야지. 뭐 이런 트위터든 뭐든 그 일본 애들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을 밀어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민간인이었잖아요. 의병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이 일어나듯이 뭐 독도 문제 생겨도 뭐 나라에서 나섭니까? 의병장들이 지금 다 나서갖고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정부다. 이렇게 예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의병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